6장 3절 단위 계단함수와 제2이동정리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우리는 앞에서 라플라스 변화를 이용해서 미분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배웠었습니다. 즉 y2' 플러스 pt y' 플러스 독립변수를 t라 놓겠습니다. rt 이런 꼴에서 앞절에 우리는 예제 4번인가에서 우변 0이 아닌 거에 대한 미방의 해, 물론 초기값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그 해를 구하는 것도 가능하고 우변 0이 되는 제차 미분 방정식의 해를 역시 초기값 조건이 있었을 때 라플라스 변화를 이용해서 푸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배웠었습니다. 앞에서 배웠던 것은 이 우변이 아주 간단하게 t 또는 sin 이렇게 단순한 형태의 함수로 되어 있었는데요. 자, 이제 우리는 이 우변 rt 이것을 이제 공학 분야에서는 이제 입력함수라고 얘기를 하고요. 초기값 조건을 만족하는 입력함수가 주어졌을 때 초기값 조건을 만족하는 이 해 y를 우리는 출력함수 또는 응답이라고도 얘기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이 입력함수가 만약에 그래프를 그려봤을 때 아주 복잡하게 이렇게 돼 있으면 어떡할까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또는 이 입력함수가 전혀 반응이 없다가 어느 순간에 갑작스럽게 이렇게 반응이 나타나는 경우는 어떻게 할까 하는 문제. 그리고 또한 예를 들어서 여러 개의 그래프가 혼합되어 있는 경우죠. 예를 들어서 뭐 이차함수하고 직선하고 그 다음에 또 삼각함수의 일종 이런 것들이 이렇게 혼합되어 있을 때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입력함수들이 충분히 나타날 수 있는데요. 많은 자연현상이나 공학적 문제를 다루다 보면 이 우변 RT가 아주 간단하게 수학에서 다루는 것처럼 뭐 t의 제곱 또는 뭐 삼각함수 이렇게 단순한 형태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헤비사이드라는 이 영국의 과학자는 이런 문제가 이 우변 RT가 이렇게 복잡한 형태로 되어 있을 때 초기값 조건을 만족하는 미분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게 가능한지를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함수들을 약속하게 됐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지금 약속하려는 단위 계단함수입니다. 단위 계단함수의 수학적 정의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유니트 이니셜을 따와서 u라 표시를 하고요. t-a 이렇게 표시하는데요. 책에 따라서는 우리 책에서는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다른 책에서는 uat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이 두 개는 보통 혼용해서 많이 사용합니다. uat 또는 ut-a 이렇게 혼용해서 쓸 텐데요. 이 함수의 정의는 t가 a보다 작을 때는 0으로 t가 a보다 클 때는 1로 약속된 함수입니다. 자, 이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다음과 같이 생겼는데요. 자, 여기가 t축일 때 여기 이제 단위 계단 함수를 그리려고 합니다. 왜 단위 계단 함수란 말을 사용하게 됐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t가 a일 때 여기가 a라고 보겠습니다. t가 a보다 작으면 0이에요. 사실 이제 음일 때는 약속하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형식적으로 음일 때도 그냥 쭉 그림을 그려볼게요. 이 t가 a보다 작은 범위 안에서는 함수값을 0으로 약속을 했고요. t가 a보다 큰 범위, 이 범위에서는 함수값을 1로 약속을 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저자에 따라서 여기 등호를 넣는 사람도 있고 안 넣는 사람도 있는데요. 즉 t = a라는 한 점에서 함수값이 정의되든 정의되지 않든 간에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책에도 보면 저자가 등호를 t가 a일 때는 뭐 1로 정의하기도 하고 또는 그 점에서 정의하지 않기도 한다라고 약속을 해놨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렇게 간단하게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등호 놓고 계산해도 무방합니다. 자, 이제 요 a라는 한 점에서 함수값 a보다 큰 범위 내에서 함수값이 1로 약속되어 있어요. 모양을 잘 보세요. t가 이렇게 증가할 때마다 쭉 와서 a라는 점을 통과하기 전까지는 계속 0이었다가 a를 통과한 이후부터는 점프해서 1로 갔죠. 마치 모양이 뭐예요? 옆에서 바라보면 이렇게 앞에서 바라보면은 계단 모양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이 계단 형태로 되어 있고 또한 그 높이가 단위 길이 1만큼 점프를 했어요. 그래서 이 함수를 보통 유니트 스텝 펑션이라고도 얘기를 하게 된 겁니다. 헤비사이드가 만든 함수니까 헤비사이드 함수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또는 유니트 스텝 펑션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이 유니트 이니셜을 따와서 u로 표시한 거예요. 자, 헤비사이드는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이런 다양한 형태의 함수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런 단위 계단 함수라는 것을 약속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이런 함수를 그럼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단위 계단 함수에 관한 라플라스 변환의 결과부터 확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같은 정리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유니트 스텝 펑션 ut-a에 관한 라플라스 변화는 2의 -as 승
그리고 곱하기 s분의 1입니다. 여기서 단 s는 양수예요. 자, 왜 이렇게 되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절에서 라플라스 변화를 이용해서 주어진 이와 같은 미분방정식의 해를 구하려고 할 때 이런 단위계단함수의 라플라스 변환이 이제 자주 나타납니다. 그래서 단위계단함수의 라플라스 변환부터 먼저 학습을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단위계단함수의 라플라스 변환은 라플라스 변환의 정의에 의해서 라플라스 변환의 정의가 0부터 무한대까지 자, 이 함수에다가 지수함수를 곱해서 적분하잖아요. 2a-st ut-a dt잖아요. 즉 ut-a라는 함수에다가 2a-st를 곱해서 적분한 것이 바로 이 함수에 관한 라플라스 변환인데요. 여기 보면 단위계단함수는 정의 자체가 t가 a보다 작을 땐 0이고 t가 a보다 클 때는 1로 약속되어 있잖아요. 우리 형식적으로 구간을 나눠볼까요? t가 0부터 a까지일 때는 이때 이 단위계단함수가 0으로 약속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피적분함수 0이면 적분값이 0이니까 따로 적분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t가 0부터 a까지일 때는 이 단위계단함수가 0이었지만 a부터 무한대까지일 때는 단위계단함수가 1이라는 것을 활용하려고 합니다. 자, 이제 요 함수에 관한 적분은 보다시피 이상적분입니다. 이상적분이니까 그래서 이상적분의 정의에 맞춰서 계산을 하도록 하죠.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갈 때 인테그랄 0부터 t까지 2a-s 0이 아니라 a입니다. a부터 t까지 2a-st 승 dt입니다.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갈 때 자 이거는 적분하면 어렵지 않죠. s분의 1 2a-st 승 구간 0부터 t까지고요. 여기 a인데 자꾸 선생님이 0으로 쓰네요. 자, a부터 t까지고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갈 때 마이너스 s분의 1 2a-st 승 마이너스 바깥으로 빼냈고요. 자, 종점 대입한 값에서 시점 대입한 값 빼니까 2a-as 승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s는 양수거든요. t가 무한대로 가니까 요거 양수인데 양에 무한대로 가고요. 마이너스 역수니까 0으로 가죠. 나머지는 t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플러스가 됐고요. 마이너스 플러스 얘를 먼저 쓰겠습니다. 2a-as 승 그리고 플러스 s분의 1이에요. 이것이 단위계단함수에 관한 라플라스 변환의 결과입니다. 이 변환의 결과도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 6장에 나오는 여러 가지 정리들의 결과는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앞으로도 계속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뒤로 가면서 절이 이제 계속 진행될수록 앞에 배웠던 성질들을 계속 활용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 결과 꼭 기억해 두세요. 단위계단함수의 라플라스 변화는 2a-as 승 s분의 1이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 다시 되돌아와서 헤비사이드는 이 입력함수가 이렇게 복잡한 형태로 되어 있는 경우 이런 함수를 어떻게 표현할까 하는 것을 연구하게 됐고요. 이런 함수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렇게 새로운 함수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같은 문제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간단하게 그림을 그려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어떤 함수 ft가 다음같이 되어 있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아무 예제나 그냥 들은 것 뿐이에요. 자, 이제 만약에 어떤 함수 ft가 그림을 이제 단순하게 그려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어떤 함수가 있었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일부러 그림의 위치를 이제 계산하기 좋게 여기 이제 원점을 통과하게 했는데요. 원점을 통과하지 않아도 사실 상관없습니다. 만약에 어떤 함수가 관찰해 본 결과 이런 모양으로 주어졌다라고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이제 헤비사이드의 생각은 뭐냐면은 만약에 여기가 예를 들어서 여기쯤이 a였었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근데 이 함수에 대해서 t가 a보다 작을 때는 0이고 t가 a보다 클 때는 이 ft의 그래프가 그대로 나오는 함수를 생각하게 된 거예요. 즉 우리는 이제 이 함수를 어떻게 표현할 것인지를 곧 나타내기로 하고요. 일단 그림부터 먼저 그려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가 a죠. 헤비사이드는 t가 a보다 작을 때는 0으로 그래프가 나오고 t가 a보다 클 때는 이 그래프가 나오도록 하는 그런 함수를 표현하는 방법을 생각한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요. 여기까지가 됐죠. t가 a보다 작을 때는 0이고
t가 a보다 클 때는 이 하얀색 그래프가 원래 있던 ft의 모양입니다. 이 함수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연구를 했는데요. 의외로 간단하게 다음같이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찾아냈습니다.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자, 어떻게 표현했는지 한번 볼까요? 이 함수를 잘 보세요. t가 a보다 작으면 분명히 0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t가 a보다 크면은 이 함수는 분명히 ft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헤비사이드는 그러면 이렇게 t가 a보다 작으면 0이고 t가 a보다 크면은 ft로 되어 있는 이 함수를 요걸 이용해서 표현하려고 했었습니다. 어떻게 표현했는지 한번 볼까요? 자, 방금 전에 약속했던 ut-a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표시하는데요. 곱하기 ft, 자, 이렇게 표시를 해보도록 할까요? 이 기호표기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죠? 어렵지 않습니다. ut-a를 앞에다 곱함으로 해서 자연스럽게 이 함수를 표현하는 방법을 알게 됐습니다. 이제 ft에다가 자신이 만든 단위 계산함수를 옆으로 곱하니까 이런 모양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실제로 보세요. 이 앞에 얘를 곱해놨으니까 t가 a보다 작으면 이거 0이 돼야 되죠. 이 ft의 결과에 상관없이요. 그리고 t가 a보다 크면 이거 1이지요. 그러면 1 곱하기 ft니까 ft가 되잖아요. 그래서 자신이 고안했던 이 단위 계산함수를 이용해서 결국은 이런 모양의 함수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찾아냈습니다. 결국은 이 헤비사이드는 이 함수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런 단위 계산 함수를 생각하게 됐던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런 함수에 관한 라플라스 변환도 구할 수 있는지 곧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헤비사이드는 또 이제 다음 같은 모양의 함수도 생각하게 됐습니다. 이거는 이 함수를 t가 a보다 클 때 그대로 남겨두고 t가 a보다 작을 때 0이 되게끔 만들었잖아요. 이번에는 다음 같은 것을 한번 해볼까요? 방금 전에 정의했던 이 ft를 자, 이제 a만큼 오른쪽으로 평행 이동시켰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이 그래프를 이 a만큼 그대로 옮겨놨다라 볼게요. a가 여기쯤 있다라 보겠습니다. 손을 올리다 보니까 약간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자, 여기가 a예요. 이 그림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여기는 계속 이렇게 내려간다고 보겠습니다. 편의상. 자, 이 그래프를 여기다 같이 그려서 본다면 이런 모양이라는 얘기예요. 즉, 이 그래프가 오른쪽으로 a만큼 평이동되어 있는 상태,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이 함수는 사실 여러분들이 이미 고등학교 교과정에서 함수의 평행이동을 배웠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면 된다는 것을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ft-a, 이해할 수 있겠죠? 이거는 다른 거예요. 자, 이제 이 함수를, ft라는 함수를 t축으로 a만큼 오른쪽으로 평이동시켜서 만든 함수가 이건데요. 자, 이제 헤비사이드는 또 뭘 생각한 것이냐면은 다음 같은 문제를 생각하게 된 겁니다. 이렇게 이동을 시킨 다음에 얘와 똑같이 여기가 a죠. a보다 작을 때는 여전히 0이에요. a보다 작을 때는 여전히 0이고 a보다 클 때는 이 함수가 그대로 나오는 걸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겠죠. 얘랑 다른 말입니다. 자, 이거는 이 ft-a를 이용해서 만든 거니까 앞에서 기호표기 한 거와 똑같이 한다면 ft-a 곱하기 ut-a를 쓰면 되잖아요. 자, 얘를 이렇게 표시하는 게 이해가 되면 얘를 이렇게 표시하는 것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요 위에 그래프 t가 a보다 크면 그대로 나오고 t가 a보다 작으면 0이 되도록 하는 그런 함수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그래프로는 이렇게 나타내 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식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되는데요. ut-a, ft-a는 자, t가 a보다 작으면 0이고 t가 a보다 크면은 요 위에 약속했던 이거예요. t가 a보다 크면 이 그래프 그대로 그리자는 얘기예요. ft-a. 어렵지 않죠? 이거 약속한 거와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두 개의 그래프는 다른 그래프니까 구별을 해야 돼요.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이런 모양도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고 이런 모양도 이런 식으로 단위 계산 함수를 앞에다 곱함을 해서 자연스럽게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이제 헤비사이드는 그러면 라플라스 변환 이용해서 주어진 미분 방정식의 해를 구하려고 한다면은
이런 모양에도 라플라스 변화를 취해서 그 결과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보고 싶었던 거고요. 마찬가지로 이런 모양에다가도 라플라스 변화를 취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까 하는 것을 알고 싶었던 겁니다. 특히 이 모양에다 라플라스 변화를 취한 것이 바로 이 절의 제목에 해당되는 제2이동정리라 불려지는, 또는 다른 말로 마치 이건 뭐예요? t 대신에 t-a가 들어왔으니까 t축으로 a만큼 평이동시켜서 만든 함수들을 가지고 만든 이동정리라는 뜻에서 t축 이동정리, 간단하게 t-이동정리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제2이동정리라 말한 것은 우리 앞에 제1이동정리인 s축 이동정리를 공부했거든요. 그거랑 구별하기 위해서 제2이동정리라고도 보통 말을 합니다. 그리고 모양 때문에 t축 이동정리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데요. 자, 이제 우리는 그러면 이 t축 이동정리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라플라스 변화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지금까지 설명했던 것은 우리 교재에 다 설명이 되어 있고요. 이 그래프도 조금 전에 다른 그래프를 갖고 설명을 했었습니다. ft, ut-a 그리고 ft-a, ut-a, 이건 뭐 곱이니까 앞뒤를 바꿔도 상관없습니다. 각각 이제 어떤 그래프인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죠. 이제 이런 함수에 대해서 우리는 이것이 바로 제2이동정리, t축 이동정리라 불려지는 정리입니다. t축 이동정리는 아주 간단해요. 뭐냐면은 어떤 함수 ft의 라플라스 변화를 알고 있다고 가정했을 때 이런 모양으로 주어진 함수의 라플라스 변화는 어떻게 될까 하는 것을 이제 찾은 정리예요. 그래서 기호를 간단하게 쓴다면 함수 ft의 라플라스 변환이 fs라고 가정하겠습니다. 물론 라플라스 변환의 존재 정리를 다 만족하는 그런 경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고요. 자, 이제 함수 ft의 라플라스 변환이 fs였을 때 ft-a에다가 ut-a를 곱한 함수니까 이런 함수를 말하는 거예요. 이런 함수에 관한 라플라스 변환을 계산하려고 합니다. 이런 함수에 관한 라플라스 변환은, 자, 이제 요 t축 이동정리는 어떻게 계산한 것이냐면 2-as승 곱하기 fs와 같다. 이것이 t축 이동정리의 결과예요. 책에서는 저자가 우변에서 좌변이 나온다는 것을 하나하나 설명을 했는데요. 우리는 좌변에서 그냥 단순하게 계산을 쭉 해보니까 우변이 나온다라는 식으로 증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오히려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이제 이 좌변에서 쭉 계산해 보니까 우변이 나오는 게 맞다라는 논리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좌변에서 우변 어떻게 구해지는지 한번 볼까요? ut-a 그리고 ft-a입니다. 라플라스 변환의 정의에 의해서 이 말은 곧 0부터 무한대까지 2-st승, 이 함수에다 이걸 곱해서 적분한다는 얘기잖아요. ut-a, ft-a, 그리고 dt입니다. 자, 그런데 이 단위계단함수가 붙어있기 때문에 앞서 단위계단함수의 라플라스 변환을 증명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함수의 정의로부터 구간을 나눠서 적분하려고 합니다. 인테그랄 0부터 a까지 2-st승은 그때 이 함수가 0이거든요. 0에도 어떤 거 곱해도 사실 0이니까 그냥 0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a부터 무한대까지 2-st승. 자, ut-a는 t가 a보다 크면 이거 1이에요. 항상. 그래서 얘만 남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피적분함수가 0이니까 0이에요. 이제 얘가 나왔는데요. 얘는 얼핏 보면 어떤 함수의 라플라스 변환처럼 보이지만 라플라스 변환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0부터 출발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라플라스 변환이 되려면 a부터가 아니라 0부터 적분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치환 적분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t-a를 다른 문자로 바꿔서 생각해 볼게요. 편의상 다른 문자, 그리스 문자 타우를 써서 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t-a를 타우라 놓겠습니다. dt가 있죠. 치환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럼 일단 얘도 바꾸면 t는 이퀄 a 플러스 타우가 되고 dt는 그럼 당연히 d타우입니다. 구간은 직접 바꿔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걸 적분합니다. 2의 마이너스 s t 대신에 a 플러스 타우가 될 것이고 ft-a는 타우가 됐고요. dt는 d타우가 됐습니다. 그리고 t가 a일 때 대응하는 타우는 0으로 우리가 이제 요거 때문에 이렇게 치환한 거였거든요.
t가 무한대로 가면 a는 상수였으니까 타우도 무한대로 갑니다. 여기에 타우에 대해서 적분할 때 2의 마이너스 요 SA 승은 타우에 대해서는 상수잖아요. 그래서 적분기호 바깥으로 내보내는데요. a를 먼저 쓰고 변수 s를 나중에 쓰겠습니다. 2의 마이너스 as 승 인테랄 0부터 무한대까지 2의 마이너스 s 타우 f 타우 그리고 d 타우 이렇게 쓸 수 있죠. 여기까지가 됐나요? 이제서야 잘 보세요. 물론 앞서 라플라스 변화를 정의할 때는 독립변수를 t로 표시했었습니다만은 우리는 지금 타우로 되어 있을 뿐이에요. 이 적분변수, 이제 적분변수를 지금 t 대신에 타우로 썼는데 적분할 때 이 변수는요 매개역화라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t에 대해서 적분하든 타우에 대해서 적분하든 상관이 없다는 것을 이미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얘는 2의 마이너스 s 타우 승 f 타우 d 타우를 0부터 무한대니까 이 초록색으로 네모 표시했던 이 부분은 정확하게 함수 f의 라플라스 변환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의 마이너스 as 승 함수 f의 라플라스 변환을 이걸로 표시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게 t가 이쪽의 변수 t가 이쪽의 변수 s로 바뀐 것 뿐이에요. 다른 문자 타우로 돼 있어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가 그냥 자연스럽게 함수 f의 라플라스 변환이니까 한 번 더 쓸까요? 함수 f의 라플라스 변환이에요 라는 얘기예요. 근데 라플라스 변환은 보다시피 적분은 약속되어 있으니까 타우에 대해서 적분하던 t에 대해서 적분하던 상관이 없거든요. 그래서 ft의 라플라스 변환이 대문자 fs다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2의 마이너스 as 승 fs 결국은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됐습니다. 이제 증명이 됐네요. 자, 이것이 바로 제2이동 정리 또는 다른 말로 S축 이동 정리라 불려지는 정리입니다. S예요. 자, 우리는 조금 전에 여기에서 단위 계단함수의 라플라스 변환의 결과는 2의 마이너스 AS 승 S분의 1이라는 것을 배웠었는데요. 사실 이 제2이동 정리를 증명했기 때문에 이 제2이동 정리의 특별한 경우로서 앞서 약속했던 우리가 정리를 증명해봤던 그 단위 계단함수의 라플라스 변환이 정확하게 나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ft가 1일 때를 보세요. 그러면 이 함수의 라플라스 변환은 1에 관한 라플라스 변환 s분의 1이잖아요. 그래서 이 t축 이동 정리의 특별한 경우를 생각하려고 합니다. ut-a 그리고 ft가 1이면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이거 ft-a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이 함수를 t축으로 오른쪽으로 편에서 a가 양수였더라 볼게요. t equal a만큼을 평이동시키는 건데요. 이게 상수함수잖아요. 상수함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가 a라 봅시다. 여기가 a예요. 이 상수함수를 그대로 a만큼 평이동시켜도 여전히 상수함수죠. 그래서 ft가 1이면 ft-a가 항상 1이에요. 어떤 a에 대해서든 간에 상관없이. 그래서 이 ft-a가 이게 1이에요. 여기까지 해야 됐죠. 그래서 얘는 단위 계단함수의 라플라스 변환꼴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거의 얘랑 같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 결과로부터 얘가 지금 1이잖아요. 그러면 1에 관한 라플라스 변환 s분의 1이었는데 이 fs가 뭐예요? ft의 라플라스 변환이잖아요. 그래서 2의 마이너스 as 승 1에 관한 라플라스 변환이니까 2의 마이너스 as 승 s분의 1. 이것은 조금 전에 여기서 증명했던 단위 계단함수의 라플라스 변환 결과와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이제 그러면 이 t축 이동 정리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할게요. 이 t축 이동 정리는요. 보다시피 t-a, t-a 이게 앞뒤가 똑같아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라는 얘기예요. 자, 우리는 라플라스 변환이 유일하게 하나만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역변환도 존재하게 되는데요. 양변의 L 인버스를 취해 볼까요? 여기 얘를 먼저 쓰겠습니다. 2의 마이너스 as 승 fs 꼴은 양변의 L 인버스를 취하면 요것만 남죠. ut-a, ft-a입니다. 우리는 이어지는 시간에 관련된 여러 가지 미분 방정식 문제를 풀어볼 생각인데요. 이렇게 지수 곱하기 어떤 s만의 함수의 역변을 취하려고 할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원래 이 대문자 fs가 소문자 ft의 라플라스 변환이었는데 역변을 계산할 때 여기는 ft를 쓰는 게 아니라 ft-a를 써야 돼요. 잊지 않도록 하세요. 그리고 항상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앞뒤가 똑같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게 곱해지는 순간에 단위 계산함수가 꼭 나온다라고 기억해 두면 되고요. 요 모양에 맞춰서 함수 f도 ft를 쓰는 게 아니라 ft-a로 쓴다는 것을 반드시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이 바로 S축 이동 정리하고 대응이 되는 T축 이동 정리의 개념이고요. 또는 이제 앞에 S축 이동 정리를 제1 이동 정리라 했었는데 지금 보다시피 제2 이동 정리입니다. 여기까지 할 수 있겠죠. 자, 이건 뒤에 가서 많이 사용되니까 잘 알고 있어야 되는데요. 이것은 이제 여러 미분 방정식 문제를 풀다 보면 자주 등장합니다. 그런데 모든 함수가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잘 정리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T축 이동 정리의 약간 변형된 모양도 해결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다음 같은 문제도 한번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역시도 쓰임새가 많아요. 그래서 잘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얘랑 조금 전에 증명했던 거는 차이가 있죠. 여기 보세요. 여기는 ft-a, ut-a였었거든요. 근데 얘는 ut-a지만 f는 그대로 ft로 되어 있습니다. 차이가 있다는 것 잘 구별할 필요가 있고요.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아까 선생님이 여기다 그림을 하나 그렸었잖아요. ut-a 곱하기 ft의 그래프는 여기가 a였을 때 a보다 작으면 0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래프가 뭐 이런 식으로 아까 그려졌었잖아요. 그렇죠? 뭐 여기다 이런 식으로 그려진 이 그래프가 ft ut-a였었고 그리고 ft-a ut-a는 똑같이 a까지는 0인데요. 아까 그랬던 그래프처럼 이렇게 오고 이런 식으로 되니까 두 그래프는 달라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자, 요거에 대한 라플라스의 변환이 바로 지금 증명했던 2a-as fs 즉 제2이동 정리였었고요. 자, 지금 이거에 대한 라플라스 변환 계산했어요. 이번에는 이런 꼴에 관한 라플라스 변환을 계산해 보려고 합니다. 자, 얘도 증명을 해 보려고 합니다. ft 증명하는 방법은 조금 전에 했던 것과 유사합니다. ut-a에 관한 라플라스 변환을 계산합니다. 하는 요령은 동일한데요. 이 함수의 라플라스 변환, 이 함수에다 지수함수를 곱해서 0부터 무한대까지 적분하면 됩니다. ft ut-a dt입니다. 역시 여기도 단위 계산 함수가 있기 때문에 0부터 a까지 그리고 a부터 무한대까지로 나눠서 생각하려고 합니다. 적분하는 방법이, 증명하는 방법이 비슷해요. 자, 여기는 t가 a보다 크면은 요거 1이니까 이렇게 되고요. 여기는 p적분하면 얘가 0이니까 다 0이에요. 그래서 이건 0이고요. 얘만 남았는데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여기는 0부터가 있지 않기 때문에 나머지 조건은 마치 함수 ft의 라플라스 변환인 것처럼 보이는데 여기가 a로 돼 있잖아요. 0부터 돼 있어야지 라플라스 변환 기호를 쓸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앞에서 했던 것처럼 얘도 결국은 치환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t라는 문자를 다른 문자로 바꿔서 생각하려고 합니다. t-a를 타우라 놓겠습니다. 그래야만이 t가 a일 때 타우가 0으로 가거든요. 자, 그러면 dt는 d 타우가 되겠죠. 그리고 t는 a 플러스 타우로 바뀝니다. 앞에서 했던 것과 비슷합니다. 자, 이제 이 식을 대입을 하지요. 2에 마이너스 s t 대신에 a 플러스 타우예요. 그리고 t 대신에 a 플러스 타우, t 대신에 a 플러스 타우가 됐습니다. 그리고 dt는 d 타우와 같죠. d 타우예요. 자, 이렇게 됐고, 그리고 t가 a일 때 대하는 타우는 0이고요. t가 무한대일 때 대하는 타우도 무한대가 나옵니다. 이제 타우에 관한 적분일 때 2의 마이너스 as는 상수니까 바깥으로 내보내고 0부터 무한대까지 2의 마이너스 s 타우 f, 여기는 a 플러스 타우 d 타우가 됐잖아요. 2의 마이너스 as 승이고요. 요 모양을 잘 볼까요? 이제 0부터 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t 대신에 그냥 타우로 쓴 것뿐이에요. t 대신에 타우로. 자, 이제 이렇게 모양이 바뀌어졌거든요. 여기 그대로 바꿔 쓴 것뿐입니다.
t 대신에 a 플러스 타우가 됐고 이렇게 됐어요. 마치 이거는 뭐와 비슷하게 생겼습니까? 함수 f의 라플라스 변환의 정의가 L 오브 ft의 변환의 결과가 인테그랄 0부터 무한대 2야 마이너스 st 승 그리고 ft dt인데요. 자, 이 t는 맥의 역할하는 변수이기 때문에 얘를 다른 문자로 써서 표시해도 무방하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타우를 써도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이게 독립변수가 t, 맥의 역할하는 적분 변수가 t든 타우든 상관이 없거든요. 자, 그래서 이게 f에 관한 라플라스 변환이거든요. 근데 모양을 잘 볼까요? 이게 t 대신에 타우를 쓴 것밖에 차이가 없고요. 대신 ft 대신에 fa 플러스 타우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 함수의 라플라스 변환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a 플러스 타우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를 다시 t를 써도 무방하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뭐 타우를 써도 되고요. 자,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많은 공학적인 문제를 다룰 때 t는 시간을 나타내는 변수로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여기다 t를 쓸 건데요. 보통 a 플러스 t보다는 t 플러스 a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t 플러스 a 이렇게 이 함수의 라플라스 변환과 같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이 식이에요. 2야 마이너스 as 승 증명은 끝났습니다. 그리고 함수 ft 플러스 a의 라플라스 변환입니다. 아, f가 빠졌군요. 이 함수를 뜻하는 f가 빠졌네요. 이 함수 f 타우 대신에 t를 쓴 것뿐이고요. 그냥 a를 뒤에다 쓴 거예요. 그래서 이 함수의 라플라스 변환에 2야 마이너스 ASS를 곱했습니다. 이 정리도 뒤에 가서 자주 사용할 겁니다. 조금 전에 배웠던 T축 이동 정리 또는 제2이동 정리는 이렇게 앞뒤가 똑같을 때는 이렇게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지만 여기는 앞뒤가 똑같지 않아요. 즉 FT에다가 그냥 단위 계산함수를 곱한 형태는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라는 얘기인데 이거 외워놔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 이제 볼까요? 자, 이제 요 식이 결국은 이렇게 됐다는 것이 이제 증명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앞뒤가 똑같으면은 이런 식으로 되고 앞뒤가 똑같지 않죠? 이렇게 되면은 자, 요게 단위 계산함수 있으면 얘랑 똑같아요. 얘도 단위 계산함수 있으면 일단 2야 마이너스 AS 승이 붙습니다. 얘도 2야 마이너스 AS 승이 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뒤가 똑같으면은 그냥 t에 관한 라플라스 변환이거든요. 요게 대문자 fs는 요거랑 똑같으니까 t에 관한 라플라스 변환 여기다 다시 써볼게요.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앞뒤가 똑같으면 그냥 ft에 관한 라플라스 변환인데 이렇게 앞뒤가 서로 다르잖아요. 그런데 ft의 라플라스 변환을 쓰는 것이 아니라 요 a를 여기다 더해서 ft 플러스 a의 라플라스 변환이에요. 아시겠죠? 잘 기억해 둡시다. 이 두 가지를 다 활용해야 이제 이런 입력 함수가 이렇게 복잡한 모양으로 돼 있을 때 주어진 초이값 조건을 만족하는 미분방정식의 해를 라플라스 변환을 이용해서 푸는 것이 가능합니다. 자, 우리는 이어서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관련된 예문들을 하나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